자, 이번 유형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고 이 기본 성질을 알아야만 우리가 복잡한 수열의 극한도 쉽게 조사할 수가 있죠. 자, 기본 성질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. 어떤 두 개의 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하고 두 번째 수열 BN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극한이 베타로 수렴한다고 하면 이 두 개의 수열을 가지고 적당히 결합시켜서 만든 새로운 수열이 있을 거야. 적당히 결합했다고 하는 건 사칙연산 말하는 거예요. 플러스, 마이너스, 곱하기, 나누기 이런 식으로. 두 개의 수열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또 새로운 수열이 만들어지겠지. 그 수열의 극한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각각의 수열이 수렴한다고 하면 각각 이 극한값을 사칙연산하면 되는 것이다. 그래서 리미트 AN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리미트 BN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. 선생님 가끔 리미트 쓸 때 습관처럼 이렇게 쓰는데 이해해 주세요. 이렇게 쓸 수도 있어. 그래서 이 녀석이 알파고 이 녀석 베타니까 이 새로운 수열의 극한값은 결국 알파 이런 식으로 값이 결정된다라는 거죠. 당연히 베타는 이 나눗셈 할 때는 0이면 안 될 거고요. 마찬가지로 나눗셈 할 때 이 수열의 항 중에 0인 항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. 해서 BN도 0이 아니다. 이런 식으로 일단 조건을 주겠습니다. 나눗셈 할 때만 이야기야. 더하거나 빼거나 곱할 때는 BN이 0이도 상관없죠. 자, 그래서 이 내용을 아셔야 되고요. 이게 아주 뭐 쉬운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이 나중에 좀 어떤 다양한 문제 만났을 때 이 기본 성질에 입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풀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있어. 반드시 두 수열이 수렴할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. 자, 그래서 수열 문제 푸실 때는 굉장히 이 문장을 조심스럽게 관찰해 줘야 돼요. 수렴하는 수열, 매우 중요한 이야기야. 수렴하는 수열, 특별하다는 이야기예요. 자, 해서 두 수열이 수렴한다 했으니 리미트 AN 플러스 BN을 쓸 때 각각 붙여도 상관없다 이거야. 됐죠?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AN은 알파라고 쓰기로 하고요. 리미트 BN은 베타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. 선생님 앞으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안 써도 괜찮지? 이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분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. 그래서 두 수열이 알파와 베타 수렴한다고 하자.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다. 이건 당연히 또 곱셈 경우도 각각 붙일 수 있으니까 리미트를 알파, 베타 3입니다.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. 그러면 리미트 AN 제곱은 뭐냐? 이것도 뭐 어려운 거 아니죠? 리미트 AN 제곱 그러면 AN을 두 번 곱한 거잖아, 이렇게. 그치? 그래서 이것도 각각 리미트를 적용한다 생각해보면 결국 알파 제곱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내가 구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십시오.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. 됐지? 물론 여러분들 이 문제 딱 보고 그냥 뭐 은근슬쩍 대충 풀다 보면 답은 다 나올 거야. 대충 이제 눈썰미가 있잖아. 근데 반드시 수열의 극한 기본 성질을 적용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왜 리미트 AN 제곱이 알파 제곱에 수렴하는지도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을 초보 때는 좀 들여야 돼요. 그래서 결국 곱셈 공식 변형이죠.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2알파 베타 빼는 거니까 36 마이너스 6이 되어서 30이 내가 찾는 극한값이다.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